2025년 설날 새벽 6시, 시어머니 박선자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65회를 살아오면서 명절 아침이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선자 씨는 전화기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도, 나물 무치는 참기름 냄새도, 국 끓는 보글보글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더 이상한 그런 고요함이었지요. 선자 씨는 거실 불을 켜고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조리대 위에는 재료 하나 꺼내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한지원은 평소에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명절 전날 밤이면 거실불이 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혼자 전 재료를 손질하고 나무를 묻히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선자 씨는 항상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선자 씨는 며느리 방 앞에 서서 가만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 민우가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빈 화장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향수병이며 로션이며 빼곡하게 채워져 있던 그 화장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 거실로 나오던 선자 씨는 그때 식탁 위에 흰 종이 2장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봉투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안경을 찾아 쓰고 첫 번째 종이를 들었습니다. 종이 맨 위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사노동비용 청구서. 숫자들이 빼곡하게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 3일, 하루 평균 12시간, 시급 15,000원, 합계 54만 원. 설과 추석, 15년치를 곱하면 총 1,620만 원. 그리고 숫자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 노동이 앞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자 씨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2번째 종이를 들었습니다. 제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명절 파업 선언문. 저 한지호는 오늘부터 명절 파업을 선언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고맙다거나 수고했다거나 맛있다거나 힘들지 않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리를 비웁니다. 가족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선자 씨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걱정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늘 8시에 친척들이 다 오는데 밥상은 어떻게 하고 내 체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안방 문이 열리며 잠이 덜 깬 눈으로 아들 민우가 나왔습니다. 선자 씨가 청구서를 민우 앞에 밀어놓자 민우는 종이를 들고 숫자들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한 줄, 2줄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2번째 종이도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중학교 2학년인 손자 하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선자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엄마 집 나갔어. 명절에 이게 무슨 꼴이냐. 곧 손님들이 닥칠 텐데. 하준이는 눈을 깜빡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줄, 2줄, 마지막 15년치 합산 금액까지 눈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선자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재료는 있었습니다. 지원이 며칠 전부터 장을 봐둔 것들이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자 씨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가서 데려와라. 지금 당장. 민호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이 3번 울리고 자동 응답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민호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명절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나물 어떻게 해요? 선자 씨가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해놨어야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민우가 시금치를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요? 데쳐야지. 글른, 물에 소금은 얼마나 넣어요? 그냥 적당히 넣어라, 적당히. 15년 동안 며느리가 새벽부터 홀로 감당해온 일이 말 한마디로 적당이었습니다. 아침 8시가 넘어갈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친척들이었습니다. 선자 씨가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 복 많이 받아요. 손님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텅 빈 식탁을 본 친척들이 서로 눈짓을 나눴고 민우는 아내가 잠깐 외출했다며 곧 돌아올 것이라고 어색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민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9시 두 번째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선자 씨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41살 시누이 정수진이었습니다. 선자 씨의 딸이자 민우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옆에는 중학생 아들과 남편이 함께였습니다. 수진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오빠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명절이 아니라 초상집이 따로 없네. 식탁에 겨우 나물 한 그릇과 국냄비만 올라와 있는 걸 보고는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케 언니는요? 선자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잠깐이라니 명절인데 어딜 가요? 수지는 소파에 앉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오는 길에 뭐라도 사올까 했더니 올케 언니가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어딜 갔대요? 요즘 며느리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진짜 비난인지 변명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민호가 나와 수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서 좀 도와줘라. 수진이 휴대전화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 중이라 일하면 안 돼. 민우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3달 전에 유산이 됐다는 걸 민우도 알고 있었고 선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있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친척이 물었습니다. 지원 씨 어디 간 거예요? 수진이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집 나간 거 아니겠어요? 오빠가 너무 받아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선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상황을 수습하러 온 게 아니라 염장을 지르러 온 것 같았습니다. 도와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비난하면서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선자 씨에게 갑자기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선자 씨 가슴속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청구서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오전 10시가 다 되어서야 식탁에 음식이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친척들이 어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도 맛있다는 말을 하진 않았고 선자 씨는 상석에 앉아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인사를 남기고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 곧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수진이 가볍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딸이 있을 때보다 나갔을 때가 더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선자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연휴 둘째 날 오후 민호는 지원에게 문자를 12번 보냈습니다. 전화는 25번 걸었습니다. 전부 무응답이었거든요. 하준이는 자기 방에서 엄마 친구 도희 씨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숙소 수영장이었습니다. 일광욕 의자 위에 두 사람. 그중 한 명이 엄마였습니다. 환하게,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도희 이모가 나란히 누워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도희 이모의 설명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원이 해방이다.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부럽다. 응원한다. 잘했다. 하준이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전화를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선자 씨가 안경을 쓰고 화면을 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나와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민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폰이 없어서 울고 있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자신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15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는데 낯선 게 아니라 그 웃음을 언제부터 보지 못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하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엄마한테 갈래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고생한 거잖아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청구서 써놓고 갔잖아요. 그게 15년 지잖아요. 저도 읽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연휴 사흘째 오전 10시. 민우는 누리소독망에서 숙소 이름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준이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민우는 혼자 갔습니다. 엄마랑 내가 먼저 얘기 좀 해야 해. 선자 씨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데려오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와라. 목소리에 여전히 명령하는 어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숙소 로비에 들어서자 로비 한쪽 찻집 탁자에 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자리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걸어갔습니다. 지원이 발소리를 듣고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았습니다. 찾아올 줄 알았어. 민우가 맞은편에 앉았을 때 탁자 위에 안내장 한 장이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가온 이혼 전문. 민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안내장의 표지를 열었습니다. 이혼 절차 안내, 재산 분할 상담, 위자료 청구. 이거 진짜야? 지원은 커피잔을 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상담 예약해놨어.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진심이야? 지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지원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15년 동안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주말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눕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겠지. 민우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설날 연휴를 여유롭게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준이가 엄마한테 가겠다고 했어. 지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준이한테 전화해. 싫어. 지원아. 정민우, 나 지금 사흘 만에 처음으로 혼자 조용히 쉬었어.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해야 할 것 없이. 이게 얼마나 오래 없었던 건지 당신은 모르지.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안내장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이 숙소 안내 데스크 홍보물 꽂이에서 집어든 것이었거든요. 변호사를 만난 것도 예약을 한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내장 한 장이 민우의 표정에 만들어낸 변화를 지원은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겁을 먹은 표정을 민우에게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슬프기도 하고 이상하게 조금 속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며칠 더 있다가 갈게. 며칠이나? 모르겠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민호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일어서서 지갑을 꺼내더니 지원 앞에 카드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비용 걱정 말고 있어. 지원은 카드를 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걸어가는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자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며칠 더 있다가 온대요? 며칠이나?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래? 민우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서가지게 어이구 서고구 오해곡수 자게 눈을 하는 썸에 어머니 왜? 집사람 변호사 만나고 있대요? 이혼 전문요. 선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야? 안내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준이가 방에서 나와 아빠를 보았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괜찮아. 며칠 있다가 온단다. 아, 진짜요? 하준이가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뭔가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구서에 있는 거요. 엄마가 15년 동안 한 것들이요. 그거 앞으로는 나눠서 하는 거 어때요? 선자 씨가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손자가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지. 그게 그날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설 연휴 나흘째 밤, 선자 씨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는데 며느리가 두고 간 청구서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쓰인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는 자신의 며느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시어머니 곁에서 명절마다 밥을 다 차려내고 나면 혼자 부엌에 서서 눈물을 닦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를 선자 씨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했습니다. 자신도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선자 씨는 뭔가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오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 아직도 안 왔어?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오빠가 너무 물러서 그래. 처음부터 좀 단호하게 했어야 하는데. 선자 씨는 전화기를 쥔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그날 와서 뭐 했냐? 뭐 도와주기라도 했어? 수진이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올케 언니 흉보러 전화하지 마라. 너도 지난 일 한번 돌아보거라. 선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딸에게 그렇게 말한 것도 그렇게 끄는 것도 말입니다. 선자 씨는 전화기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지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집에 갈게요. 얘기 좀 해요. 민호는 전화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준이에게 보여주자. 하준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날 밤 선자 씨가 먼저 민우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선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직접 사과할 거다. 민우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지원이 두고 간 청구서 처음엔 화가 났어.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숫자가 아니더구나. 그 마음이 진짜야. 선자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며느리였다. 시어머니한테 서러운 적 있었지. 그 마음 알면서도 왜 똑같이 그랬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겼어. 돌아보니 그게 제일 부끄럽더라. 선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준이가 먼저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지원이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엄마를 꼭 안았고 지원도 아들을 꼭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선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가 두고 간 청구서 다 읽었다. 숫자보다 그 마음이 더 아프더구나. 15년 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더구나.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오는데 체면 걱정이나 하고 정작 내 걱정은 못했다. 선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준 어미야,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을 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민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만으로는 안 돼요. 지원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목이 있었습니다. 가족 역할 분담 합의서. 제가 만들어 왔어요. 서명해 주시면 돌아올게요. 3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설날과 추석 명절 음식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준비한다. 둘째, 주말 집안일은 모든 구성원이 나누어서 담당한다. 셋째, 어느 한 사람에게 가사노동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달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선자 씨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3줄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떨며 필기구를 들어 이름을 썼습니다. 박선자. 민우도 종이를 받아 이름을 썼습니다. 종우.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써도 돼요? 지원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청소기 담당이야. 하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이름을 썼습니다. 정하준. 지원이 그 종이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네, 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15년 동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추석. 지원은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오니 선자 씨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왔고 뒤따라 하준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부엌엔 4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박선자, 정민우, 정하준, 한지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자 씨가 나무를 묻혔습니다. 오랜만에 음식하는 손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물은 금방 묻혀졌습니다. 지원은 재료를 손질하고 남편과 아들은 전을 부쳤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고 나물 무치는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지원 혼자 이틀이 걸렸던 일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선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구나. 하준이가 전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친 전 어때요? 그래, 잘했구나. 선자 씨가 말하자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부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합의서는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가끔 손님이 오면 그 종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살제 선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규칙이란다. 가끔 수진이 왔다가 그 종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직도 붙여놓으셨어요? 선자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니까지 정말 중요한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눈치가 없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명절에 오면 나물 한 그릇이라도 묻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설날 이틀 전 지원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내가 가방을 싸서 나온 나를 생각한다. 식탁 위에 청구서를 올려두고 파업 선언문을 올려두고 나온 그날 솔직히 무서웠다. 이게 맞는 건지 너무 심한 건지 갈등이 되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냈다. 그게 내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 지금 어머님은 나물을 직접 무치신다. 남편은 주말이면 설거지를 한다. 하준이는 반찬 투정을 안 한다. 이제 명절이 무섭지 않다. 이제 나는 괜찮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괜찮다. 지원은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설날 아침 며느리 한지원은 사라졌었습니다. 그녀의 빈자리가 이 가족에게 가르쳐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요.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